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머리가 되게 두꺼웠었는데 자꾸 머리가 얇아지네요. 이만큼 남았어요. 다 잘랐는데 길이적으로는 다 잘랐는데 조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면접을 받고 합격을 했으나 결국은 그 자리로 가지 않게 된 썰입니다. 이직을 희망하는 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범위가 좀 넓어요. 디자인이랑 개발을 제외한 모든 일을 조금씩 손에 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워크스코프가 넓다는 거는 그만큼 경험하는 바가 많다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이가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온 지 1년이 됐고 많은 경험을 물론 했지만 전문성이 생겼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직을 할 자리를 찾으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는 외국어를 조금 루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외국어를 종종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회사에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번역을 하거나 어떤 통역을 하더라도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루틴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워크스코프이 좀 좁고 제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법한 메인잡이 꼭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자리를 뽑아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적합한 자리다 싶은 곳에는 전부 다 CV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실래요? 라고요. 제가 면접을 본 회사는 외국계 회사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경영 지원 업무를 하는 것에 약간 연장선이었고, 제가 그래도 이 자리가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사무실 안전, 그러니까 직원들 안전교육이나 어떤 사무실 안전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책임이 온전히 제가 져야 하는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나가기에는 나이스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외국어도 어느 정도는 루틴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은 되게 나이스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2015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본 면접 중에 가장 좋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훗날 면접관이 된다면 저런 면접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태도가 물론 어른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태도가 정말 나이스하셨어요. 면접은 어렵지 않았고 주로 이제 job description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저한테 설명해주는 일을 하셨고, 질문을 하시는 것도 제가 왜 공부를 더 하지 않는지 등과 같은 어떤 제 개인적인 삶에 관한 질문보다는 제가 지원한 포지션과 관련된 저의 어떤 경력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기대를 안 했던 게 그 자리가 파견 계약직이었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회사에서 파견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똘기 씨 합격하셨다 축하드린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심지어 이제 좀 그쪽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 도와주셔서 연봉 협상도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뻤죠. 일단 첫 번째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정확히 말하면 나은 연봉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뻤는데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그랬어요.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말 동안 서칭을 했어요. 그런 어떤 외국계 파견 계약직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칭을 해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어떻게든 가라 혹은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반반이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기로 한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파견계약직이기 때문에 안 갔어요. 제가 그런 어떤 파견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일하는 회사가 있고 파견계약직으로 이제 제가 채용이 된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일은 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계약은 저한테 합격하셨어요라고 연락을 준 헤드헌터가 속해 있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급여도 이 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하는 회사가 저와 약속한 금액을 이 회사로 보내주면 용역회사에 보내주면 용역회사가 각종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떼고 나서 저한테 금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파견계약직의 문제 중에 하나가 매달 급여에서 수수료 명목하에 조금씩 공제를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약을 이 용역회사랑 하기 때문에 뭐 제 연차나 제 뭐 보험이나 그리고 뭐 제 복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회사의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의 기준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2명 모시고 사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파견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정규직 직원들이 그 파견계약직을 향해서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거를 잘 못 참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제가 단 한 번도 정규직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굳이 옮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국내에서 이제 이직을 할 경우에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사람들은 좀 경력으로 그 사람의 경력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도 걸렸어요. 어쨌든 제가 물론 내년에 공부를 하러 가기는 할 거지만 사람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차별이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있고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면 굳이 옮겨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변태 같은 생각이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뭔가를 조금씩 배워나간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인문과학을 대학원에서 모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앱 기획이나 앱 서비스 운영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 요 세 가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인생에서 없는 키워드들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 작년에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물론 제가 목소리를 내서 무언가를 집행한다거나 뭐 진행한다거나를 잘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던 그 회사에 돌아가는 사정을 이해하거나 혹은 회의에서 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하는 공부들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SNS를 운영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궁극적인 꿈은 저나 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물인 책을 브랜드화해서 이야기를 읽는 즐거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으면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어찌됐든 저는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잘한 일인지 잘하지 않은 일인지. 근데 제가 좀 외국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견계약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말 내내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파견계약직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다 하게 쓸 이력이 없는 친구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잡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일룸 케어라던가 뭐 일정 관리라던가 그냥 오피스 매니지먼트 중에서도 너무나 표면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리는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고 기업의 네임밸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잡무로 인정이 돼서 경력으로 잘 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계 기업 그리고 그 기업 외국계 기업의 어떤 파견 계약 통해서 경력을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JD, 그러니까 Job Description을 꼭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나 희망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들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 파견 계약직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서 커리어를 쌓은 후에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지금 현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경제도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면 당연히 채용 시장도 엉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뭐 공채나 채용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회가 닿았을 때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직무에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 직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떠한 나의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건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짧게나마 발에 담궈본 저의 생각입니다.